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갤럭시 언팩이 마무리가 됐죠. 어제 정말로 재밌게 봤는데요. 언팩이 진행되기 전에 폴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영상들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출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유튜버들께서 정말로 자세하게 잘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언팩이 마무리된 다음에 언팩 리뷰도 좀 해보고, 그리고 느꼈던 점들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언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출을 조심하자입니다. 유출된 내용이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유출이 되어서 언팩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삼성 쪽에서도 유출을 아예 100% 틀어막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S펜을 사용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UDC 카메라를 적용한다든지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을 진행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언팩에서 제가 정말로 두드러지게 봤던 것은 갤럭시 워치 4의 체성분 측정 비하 센서의 탑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이나 헬스클럽에서나 측정할 수 있었던 인바디를 이제는 워치 4만 있으면 일반 인바디 기계의 98%에 해당하는 신뢰도로 체성분을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젠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열심히 홈트를 다 한 다음에 체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정말로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젠 얼마든지 자신의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시계 하나가 가져온 그 변화,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 측에서는 98% 신뢰도라고 하지만 센서 크기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 신뢰도는 실사용기가 올라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많이 기대되는 기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갤럭시 Z 폴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유출이 되어버린 상태여서 기미 해버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S펜입니다. 스마트폰에 펜을 탑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디지타이저를 활용하는 EMR 방식과 능동 정전기, 즉 펜 자체에서 전기 신호를 직접 쏴보내는 AES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EMR 방식은 갤럭시 노트가 채용한 방식으로 펜 자체에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디스플레이 패널에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패널을 장착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죠. 갤럭시 폴드의 경우 이제까지 S펜을 탑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디지타이저를 어떻게 접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2에서는 S펜이 탑재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역시 삼성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기발한 해법을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접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할된 두 개의 디지타이저와 AI 알고리즘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즉, 힌지 부위를 중앙으로 해서 두 개의 디지타이저를 분할해서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펜의 궤적을 추적해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죠. 한때 루머가 도는 적이 있죠. 디지타이저가 두 개가 들어가는 대신 중앙 부위는 S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루머가 무색하게 삼성이 뛰어난 AI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해내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멋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출이 되어서 기미 해버리긴 했지만 폴드에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폴더블 폰은 이제까지 방수나 방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힌지와 본체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꿀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삼성은 이번에도 폴딩 힌지의 구조를 바꾸고 고무 재질의 보호대를 만들어서 힌지와 본체 사이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메꾸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폴드 이용자들이 힌지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어쩌나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사용을 했다는 후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 방수 등급은 거의 갤럭시 S급과 동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젠 폴더블 폰과 물과의 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젠 먼지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언팩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번 연도에 갤럭시 노트를 포기하고 모든 기술력을 폴드와 플립 시리즈로 집중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에도 성공을 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원가 절감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서 소비자로서는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를 고려할 만한 가격으로 가격 자체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이번에 폴더블 폰에 최대한 많은 기술을 집약시키면서도 소비자 가격을 많이 다운시킴을 통해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매년 하반기마다 10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삼성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책임져줬던 이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지 않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폴더블 폰에 올인하는 만큼 삼성의 이번 판매 전략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돼요. 모험을 한 만큼 성과도 뒤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샤오미의 추격이 만만치 않게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플과는 브랜드 파워 경쟁에서 현저하게 밀리는 상황이죠. 5G 폰 시장에서도 삼성은 더 이상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G 폰의 선구자였던 삼성이 지금은 세계 4위로 뒤처져 있는 상태이죠. 반전이 필요합니다. 삼성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무너져 내리는 프리미엄 라인의 재건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또한 이번 폴더블 폰 출시를 통해서 삼성은 샤오미와는 다른 감성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삼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삼성만이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일까요? 이미 모든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찾기가 더욱더 쉽지 않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삼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애플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삼성이 다른 것을 따라하지 말고 애플의 브랜드 구축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한 거 따라하지 말고요. 삼성이 가지고 있던 세계 최초의 타이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이 가져갔던 세계 최초, 세계 1등의 이미지는 점점 중국의 기업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삼성만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기술들이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쟤네들이 우리 기술 훔쳐갔어요 라고 하소연하면서 징징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삼성은 초일류 기업으로서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삼성만의 퍼포먼스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과 갤럭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하는 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이미 많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번 폴드3를 통해서, 플립을 통해서 정말 이 무너져 내렸던 갤럭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제까지 삼성만의 해법으로 당면한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왔던 정말로 위기에 강한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이 세 글자를 분명하게 기억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격차. 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세 글자가 바로 이 세 글자이죠. 초격차.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반도체에서 내세웠던 이 초격차의 DNA가 다시금 필요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삼성이 이번 폴더블 폰들과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부진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